안녕하세요. 오늘은 HTML에서 비디오 태그를 활용해서 웹에 영상을 넣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간단한 레이아웃을 만드는 연습도 해볼 거예요. 만들어 볼 예제는 대략 이렇게 스케치로 잡아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영역을 영상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HTML은 미리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라는 태그가 보일 거예요.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비디오의 기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좀 잘 보이게 주변에 엔터를 좀 많이 칠게요. 비디오로 열고 닫아주면 되고요. 이미지랑 거의 비슷하게 src를 넣어서 이 안에다가 재생해야 할 영상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asset 폴더 안에 sample.mp4가 있죠. 얘를 이렇게 불러와 주고요. 그 안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여기다가 이 태그를 열고 닫았기 때문에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해당 확장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디오 태그를 열고 닫은 사이에 쓰게 되면은 이 경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하이 브라우저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상을 썼다거나 다양한 경우에 의해서 영상이 올바르게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대체 텍스트가 뜨게 돼 있어요. 이미지 태그에서는 X박스가 뜨고 그 옆에 Alt 텍스트가 나오는 것처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 재생될 때는 이게 따로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오토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자동 재생인데요. 웹페이지가 열릴 때 자동으로 비디오를 재생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가끔 모바일 상에서 이 오토플레이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모바일 상에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비디오를 볼 생각이 없는데 웹사이트에 들어오자마자 플레이가 계속 돼버리면은 사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혔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오토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이 뮤티드라는 상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음소거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만 뒤에서 백그라운드 역할로 영상이 나오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자동 재생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루프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반복 재생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을 조금 줄여보고요. CSS는 잠시 꺼볼게요. 그리고 고라이브를 통해서 틀었던 이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활용된 이 재밌는 영상은 제가 예전에 C4D 공부를 할 때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하면서 만들었던 예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C4D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박스에서 제공한 강의를 보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영상이 현재는 자동 재생이 계속되고 있죠. 이 해당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클릭을 하면 하단에 이렇게 시간초가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초에서 3초까지 계속되고 다 되면은 다시 0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오토플레이랑 루프 이걸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재생이 안 되죠. 그냥 일반 영상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에 재생을 꼭 눌러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 부분을 없애고 싶다면 여기에 컨트롤스 부분 있죠? 얘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 부분에 컨트롤스가 없어야 되는 게 맞겠죠. 대신에 오토플레이는 넣어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자동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멈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루프를 넣어줍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반복 재생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에 포스터라고 있습니다. 포스터. 잠시만 여기 경로를 한번 같이 볼게요. 포스터 같은 경우는 현재 HTML 기준으로 asset이라는 폴더 안쪽에 sample-poster.png가 있죠. 이 포스터를 넣는 경우는 동영상이 재생 전에 보여줄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이 현재는 조금 가볍게 제가 출력을 했는데 되게 무거운 경우에는 이 영상을 로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이 포스터가 대신 뜨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좀 크게 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모질라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비디오 삽입 요소 부분에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배워본 거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좀 전에 여기다가 비디오 태그 안에다가 src를 넣었었는데 여기는 소스라는 부분을 따로 뺐죠. 그리고 여기 끝에 타입과 이 확장자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자가 다른 이유는 우선 웹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HTML5에서 표준으로 지원한 비디오 확장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MP4 그리고 WebM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OGV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확장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확장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넣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 WebM이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가 재생이 가능한 브라우저에서는 WebM이 우선적으로 재생이 되고 MP4가 제공을 한다면 MP4를 먼저 재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이 비디오 태그 안에다가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다른 페이지에서 정보를 좀 더 보자면 브라우저 내에서 MP4와 WebM 그리고 아까 말했던 OGV는 확장자가 OGG입니다. 이 세 가지 타입이 어느 브라우저에 제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yes, no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거의 다 yes인 걸 보면은 당연히 MP4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디오를 지원하는 이제 브라우저 하위 버전은 익스플로러 9 버전까지는 비디오를 제공하고 있네요.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디오 태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CSS로 여기 예제처럼 레이아웃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CSS를 열어줄게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를 끌어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헤더 영역 이 부분부터 CSS를 넣어볼게요. 헤더 자체에도 ID나 클래스를 넣으면 좋긴 한데요. 일단은 예제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를 해주고요. 상단과 좌측에 0을 해주고 넓이는 100% 그리고 패딩 같은 경우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좌측에 60, 상단에 60, 그 다음 우측에 60 다 60이니까 이 부분은 패딩을 60픽셀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주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내비게이션 부분은 우측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현재는 A라는 태그가 많이 사용됐는데 A라는 태그에는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밑줄을 뺄 거기 때문에 논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폰트 사이즈는 공통으로 16픽셀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태그 안에 클래스로 메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플롯을 라이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를 보기 전에 메인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A 태그한테는 컬러를 화이트로 줄 거예요. 컬러를 화이트로 주고요. 좌측의 마진값은 40픽셀로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로 고침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 요소 보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 나왔고 잘 안 나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 H1 태그가 블록 타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H1 부분에 대해서 살짝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 부분이 조금 더 위로 제대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Z인덱스를 한 3 정도로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디자인을 돌아가서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액티브 상태인 경우는 폰트가 두껍고 그 하단에 컬러 있는 보더 값이 있고요. 가입하기 버튼만 약간의 버튼 타입으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타입이 하단에도 같이 공통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가입하기 버튼만 고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아예 필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공통으로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살펴보면 애초에 A 태그 안에 btn 그리고 고스트 btn이라고 같이 공통으로 쓰였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btn이라고 먼저 해주고요. 이 하단에도 보면은 버튼 랩이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안쪽에 버튼과 그리고 고스트 버튼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스타일을 빠르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웨이트는 볼드였고 패딩 같은 경우는 제가 12와 좌우 20 이렇게 적용을 해줬었고요. 둥글게 값은 24 그리고 백그라운드 값은 이렇게 프라이머리 컬러로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버튼이지만
같이 고스트 버튼이 있는 경우는 이 하단에다가 두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고스트 타입이니까 000 혹은 트랜스페어런트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보더 값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색상이 백그라운드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고스트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를 트랜스페어런트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투명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 하단에 있는 이 텍스트 부분이랑 백그라운드 영역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좌우는 60, 60, 그리고 상단으로는 대략 240으로 맞춰줄게요. 깔끔하게.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64, 80, 24, 30, 16, 28, 간격은 40, 20, 4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빠르게 텍스트 부분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텍스트 랩이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텍스트 랩에는 520 픽셀이라고 해주고요. 높이 값은 예전에 저희가 VH단이라는 걸 배워왔었죠. 패딩을 240 픽셀에 좌우는 60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좌측에 있는 영상보다 항상 위로 띄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앱솔루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활용을 해주고요. Z인덱스는 1이라고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딩 안쪽에 있는 H1부터 H2네요. H2부터 H3, P 여기는 다 컬러를 화이트로 바꿔줘야겠죠. H2부터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폰트 사이즈가 64 픽셀에 라인 하이 값이 80 픽셀이었죠. 그리고 폰트 웨이트가 라이터라고 적용을 해줄게요. 마진 바텀은 아까 40 픽셀이었고요. 그리고 텍스트 랩에서 H3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화이트. 폰트 사이즈는 24 픽셀, 라인 하이트는 30 픽셀, 마진 바텀은 20픽셀. 예를 들어 이렇게 라인 하이 값을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딱 떨어뜨리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은 라인 하이트를 1.25에서 1.5 사이를 저는 주고요. p 태그 같이 본문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본문과 비슷하지만 글줄이 짧은 경우는 1.6에서 길게는 1.8 진짜 가독성을 중요시한다 하면 2.0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라인 하이 값을 계산해서 넣기보다는 퍼센트로 넣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퍼센트로 한번 넣어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16픽셀로 주고요. 라인 하이 값이 정확한 픽셀 값으로는 28이었는데 1.8 정도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다시 100%로 사이즈를 조정을 해볼게요.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64가 좀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디자인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 버튼 랩이라는 부분이 이 텍스트랑 겹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 상단에 있는 div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니까 높이가 제대로 측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그 안쪽에 A라는 태그가 들어있어서 그런데요.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높이 값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제가 테스트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상단도 적용이 됐지만 하단도 적용이 되면서 부모에 있는 버튼 랩이라는 높이가 이 자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코드에다가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버튼 이 부분이었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아까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안에 A 태그 안에 액티브 상태인 경우도 하나를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A 태그면서도 클래스가 액티브인 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사스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거를 알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CSS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폰트 웨이트가
두꺼웠고요. 그리고 보더 바텀을 2픽셀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컬러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잘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하단에 푸터를 적용을 해주고요. 여기 간격도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텍스트 랩의 P 안에다가 마진 바텀을 20픽셀 정도를 떨어뜨려 주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푸터 부분의 디자인을 한번 보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측과 하단에 60, 60 떨어뜨려져 있고요. 좌우로는 24씩 떨어져 있네요. 이 부분은 그냥 2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소의 크기보다 마진이 조금 더 크면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푸터 부분이죠. 푸터부터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푸터의 포지션도 앱스트랙트로 해주고요. 바텀을 0, 그리고 레프트를 0, 그리고 위스는 100%, 그리고 패딩은 좀 전에 있었던 60픽셀. 굳이 이렇게 안하고 푸터라는 걸 안하고 SNS 웹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SNS 웹이라고 해주고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로 해주고 위스는 자동으로 해주면 됩니다. 굳이 패딩 60도 필요가 없어요. 라이트를 60픽셀, 바텀을 60픽셀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CSS를 맞춤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그 이유는 스타일을 저희가 하다 말았기 때문인데요. 이 SNS 랩이라는 그 하위에 있는 A 태그한테는 클래스가 공통으로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이콘에다가 공통으로 적용될 사이즈를 먼저 정해 보도록 할게요. 20픽셀, 20픽셀,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도 20픽셀로 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직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오지 않았지만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공통으로 컨테이너로 적용되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A 태그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보자면 A 태그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형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걔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플렉스를 쓸 거면 아예 블록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 SNS 랩이라는 부분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고요. 이 아이콘한테는 그냥 블록 처리해주면 끝납니다. 네, 아무튼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콘을 직접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일단 IC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URL을 먼저 쳐주고요. 여기는 이제 CSS를 기준으로 경로를 해줘야 되니까 현재는 CSS 폴더 안에 style.css니까 한 칸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asset 폴더 안에서 아이콘 facebook.svg를 불러주면 되겠죠. 한 칸 나가주고 asset에서 facebook sv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no repeat을 해주고요. 센터 이렇게 해주면 끝났습니다. 그럼 얘를 복제를 해주고요. 이 페이스북이라는 텍스트만 동일한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수정을 하고 싶다면 커맨드 단축키 D를 눌러주면 현재 텍스트와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시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죠. 여기는 트위터라고 적어주고요. 이 하단 페이스북도 한 번 더 커맨드 D를 눌러서 링크드인 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D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불러왔으면 제대로 들어와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안 불러진 이유를 알 것 같은데 Z 인덱스를 안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SNS 랩이랑 현재 이 텍스트 랩이랑 좀 겹쳐있는 상황인데 텍스트 랩에는 Z 인덱스 1을 줬기 때문에 아까 헤더와 마찬가지로 3이라는 숫자를 입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되죠. 이번 마지막으로 이 비디오 영역을 스타일을 잡아볼 건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줄이더라도 계속 중앙에다가 잘 나오게끔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나름의 반응형 처리겠죠? 일부러 비디오 태그 바깥에다가 비디오 랩이라는 클래스를 넣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디오 랩이라고 해주고요. 이번에는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스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써주면 이제 캘큘레이터의 약자이죠. 이 안에다가 100% 빼기 좀 전에 있었던 이 텍스트 랩이 대략 몇이었죠? 520픽셀이잖아요.
520픽셀만큼을 빼겠다라고 해주면 유동적으로 100% 안에서 520만큼을 뺀 값을 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비디오한테 스타일 입혀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안에다가는 포지션을 앱솔루트를 띄울 거예요. 그리고 레프트를 50%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트를 먼저 해주고요. 트랜슬레이트도 X,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0%를 해주게 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이 값은 100VH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비디오한테는 위스 값을 따로 주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위스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보다는 높이에 초점을 뒀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다가 잘 영상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 폭을 이렇게 조절을 하더라도 영상이 뭐 깨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안쪽 부분도 당연히 반응형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비디오 영역이 중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태그 활용 방법과 CSS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반응형에 최적화시켜서 코드를 짜는 방법, 이런 부분을 배워봤고요. 부수적으로는 확장자에 대한 부분이랑 이제 HTML로 제공하는 확장자 몇 가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웹코딩 강좌는 다시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거고요. 구글 혹은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걸리게끔 하는 SEO 작업이랑 그 관련된 메타 태그, 오픈 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